엄마, 혜원이는 이런 거 못해. 제 아들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말이 가슴을 콕 찔렀지요.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6시 밖은 희뿌연 겨울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차갑게 절인 배추 사이로 소금물이 천천히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들의 말 뒤에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윤순자입니다. 나이는 68, 남편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김장은 그저 김치 담그는 날이 아닙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따뜻한 의식이었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전통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을 벗어난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재호야, 그래도 한번 해보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원이는 며느리입니다. 서울에서 자랐고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처음 맞는 김장인데 이렇게 완강히 싫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마스크를 단단히 쓴 채 손을 뒤로 빼고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지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혜원이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아들은 살짝 불편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저를 향한 책망 같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마늘을 다지던 제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칼끝이 도마 위에서 미끄러져 탁 하는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요즘 시대가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아파트 부엌 창문에는 물방울이 뿌옇게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안개가 거치지 않은 채 어슴푸레했고 부엌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아직 섞지 못한 고춧가루 봉지가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봉지를 잡으니 차갑고 미끈한 비닐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진동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걸 핑계로 얼른 거실로 나갔습니다. 뒤따라 가려던 아들은 갑자기 돌아서더니 바닥에 놓인 배추통을 발끝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빨간 고추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슬리퍼가 미끄러졌고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으며 뜨거운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은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고춧물을 묻힌 바닥을 귀찮은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려 했지만 엉덩이와 손바닥의 통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난 괜찮아. 근데 너 옛날엔 김장 참 좋아했었는데. 저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이지요. 아들은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온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런 옛날 얘기를 해요? 창피하잖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제 귀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배추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일부러 더 단단히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아침 아이들이 떠난 뒤 부엌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소음과 시계의 틱탁거림만이 공허하게 울렸지요. 저는 혼자 남겨진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위에는 남편 이름이 새겨진 작은 손수건과 낡은 김장 노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적어둔 그 레시피는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손으로 노트를 펼치자 남편이 썼던 글씨가 빛바랜 종이 위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올해는 이거 내가 혼자 담가야겠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니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으니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 손잡이를 오래도록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창문 밖으로 맑은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이 차가운 부엌 안으로 스며들며 제 손끝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손바닥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아픈 기운이 흘러나왔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품위는 내가 지키리라. 자식의 눈치를 보고 기대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냉정한 시선과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다짐 옳은 걸까요? 손을 씻고 다시 양념 그릇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절인 배추의 차가운 물기와 양념의 매운 냄새가 어우러져 묘하게도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젓가락으로 양념을 천천히 섞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김치는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김치 냉장고 옆에 낡은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재촉하듯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라고 독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배추를 한 장 한 장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부엌에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다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쉬지 않고 똑딱였고 바깥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빗방울이 유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아침에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말들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혜원이는 이런 거 못해. 그 순간이 반복될수록 가슴은 더 아려왔습니다.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선명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장식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에 찍었던 마지막 단체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미소들이 모두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웃음이 어느 순간 낯설어진 적 있으신가요? 사진을 들어 액자에서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의 종이는 이미 빛발에 노르스름했고 가장자리도 약간 바스락거렸습니다. 손끝으로 사진 표면을 만지니 먼지 같은 감촉이 미세하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이어서 부엌으로 들어가 오래된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써놓은 김장 레시피 노트가 담긴 작은 상자였지요. 상자 뚜껑을 열자 종이 특유의 습한 냄새와 오래된 잉크 향이 퍼졌습니다. 노트를 꺼내 펼치니 남편의 글씨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소금 1컵, 고춧가루 2컵, 마늘은 적당히.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글씨와 손길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접어 상자에 고이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상자를 찬장 맨 아래쪽으로 밀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모터 소리가 잔잔히 울렸고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시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저를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빛은 흐릿하게 흔들렸고 그 모습은 마치 제 마음속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그 흔들리는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겠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가슴 한가운데를 콕 찔렀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과 쌓았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차갑게 식은 음식처럼 싸늘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생각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요. 여러분,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날 용기 가져보신 적 있나요? 저는 소파 옆 작은 탁자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나타났다가 다시 흐릿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잠시 떨렸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화면을 꾹 눌렀습니다. 작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제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파트 문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마주했습니다. 중년의 깔끔한 여성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가 제 마음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여기서 오래 사셨잖아요.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현관문 옆 벽면에는 아이들이 어릴 적 키를 잴 때마다 그어놓은 희미한 선들이 남아 있었지요. 벽지 위에 그 흔적을 바라보며 잠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위에 펜을 올려두자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잉크의 차가운 감촉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름을 쓰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집과 이별하는 기분 아시나요? 서류 작업이 끝나자 중개인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결정하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중개인의 눈빛이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전주라. 전통도 많고 따뜻한 곳이지요.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자 집안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거실의 가구들, 오랜 시간 머물렀던 흔적들이 이젠 조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방을 돌며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 오래된 소파 부엌에 김치 냉장고 방마다 남은 가족들의 그림자 같은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지요. 부엌에 들어가 오래된 김치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김치의 진한 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앞으로 어디서든 이 향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겠지요. 다음 날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자 아침 햇살이 환하게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김장 노트와 남편의 손수건,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별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발끝은 왠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수많은 기억이 천천히 제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창 밖으로 탁 트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전주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지만 전통시장의 활기와 사람들 간의 정겨운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 위에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 든 김장 노트를 다시 꼭 잡았습니다. 이 노트가 앞으로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의 시간은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지의 길 끝에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전주에 도착한 첫날 아침,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선한 공기와 낯선 활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짐을 끌며 천천히 걸어 들어간 곳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남부시장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고춧가루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시장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 배추 정말 싱싱해요. 꽁치 3마리에 10,000원. 이리저리 뒤섞인 목소리들이 귀에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흘러오는 전통 트로트 음악 소리도 시장 분위기를 더욱 들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저는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며 작은 가게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엔 푸른 배추와 무가 보기 좋게 쌓여 있었지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배추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촉하고 싱싱한 느낌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머님, 배추 사실래요? 아침에 막 들어왔어요. 제 뒤에서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고운 인상의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는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지요. 아, 배추가 참 좋아 보이네요. 제 말에 그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배추는 유명해요. 제가 직접 다 골라왔거든요. 말을 나누는 동안 아주머니의 밝은 표정과 편안한 말투 덕분에 마음이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살만한 방도 좀 있을까요? 제가 전주가 처음이라. 그녀는 잠시 눈을 반짝이며 저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인천에서 왔어요.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그녀는 다정하게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마침 우리 집 옆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잠깐 기다리시면 시장 끝나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뜻밖의 친절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을 최 여사라고 소개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전 윤순자입니다. 순자 언니, 내가 더 잘 부탁드려요. 순간 언니라는 호칭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정겨운 말이었으니까요.
그때 옆 가게에서 갓 구운 호떡 냄새가 달콤하게 흘러왔습니다. 최 여사는 그 향을 맡으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언니 호떡 좋아하세요? 제가 끝나면 같이 가서 따뜻한 차랑 하나씩 먹어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처음 사귄 친구와의 호떡 한 입, 얼마나 따뜻할까요?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와 정겨운 소리, 맛있는 음식 향기까지 어우러져 제 마음이 차츰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싹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낯선 도시에서 나만의 삶을 새로 시작해봐도 괜찮겠다고요. 이 시장,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시장에서 일이 끝나자 최 여사는 앞치마를 벗고 밝은 미소로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방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길은 좁고 정겨웠습니다. 골목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지요. 낡았지만 정갈한 한옥들이 즐비한 골목은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한옥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 한쪽에는 화분 몇 개와 대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문 앞에는 흙으로 구워 만든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나무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여기에요, 언니. 좁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실 거예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아담했지만 볕이 잘 들어 아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부드러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바닥의 장판은 깨끗했고 벽에는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때요? 언니, 마음에 드세요?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서 지내면 마음이 참 편할 것 같네요. 그 말에 최 여사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언니. 시장이 가까워서 심심할 틈도 없을 거예요.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녀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호떡 먹으러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호떡 얘기에 배가 살짝 고파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장 초입에 작은 호떡 가게 앞에 줄을 서 기다리자 달콤한 설탕과 계피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호떡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소리도 정겹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가리키며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오늘 전주에 처음 오신 윤순자 언니예요. 앞으로 우리랑 자주 만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순자 언니 자주 놀러 오세요. 가게 아주머니의 정다운 인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뜨거운 호떡 2개를 받아들고 우리는 옆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끈한 호떡을 반으로 가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계피 향이 달콤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호떡과 새로운 친구 참 잘 어울리지요. 언니 전주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참 좋아요. 앞으로 언니랑 이렇게 자주 먹으면 좋겠어요. 최 여사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더없이 편해졌습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 시럽이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뜨거운 시럽은 입천장을 살짝 데웠지만
그 달콤함이 지금 제 마음 같아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최 여사 덕분에 전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잘 지내요, 언니. 그 손길이 제 가슴 깊숙한 곳까지 따스하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도시에서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지 않나요? 전주에 자리를 잡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최 여사와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엔 작은 꿈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 내가 여기서 김치를 조금씩 만들어 팔아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말에 그녀는 금방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언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배추랑 재료 다 좋은 걸로 챙겨줄게요. 그녀의 빠른 반응과 환한 얼굴에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첫 김장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무언가 시작할 때 설렘과 걱정이 함께 오지 않던가요? 이른 새벽 최 여사와 함께 시장에 나와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랐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배추를 손으로 만질 때마다 푸른 잎이 싱그럽고 탄력이 넘쳤습니다. 무와 쪽파, 마늘과 생강을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향긋한 흙내음이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언니, 이 배추 정말 좋아요. 손님들도 언니 손맛 알면 금방 단골 되겠어요. 최 여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작은 마당에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으로 무와 마늘을 다질 때마다 익숙한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고 그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김치 양념을 만드는 순간 최 여사가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양념 비율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예전에 남편이 적어준 김장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오래 내려온 비법이에요. 최 여사는 신기한 듯 노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쓰인 남편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아릿해졌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고 손으로 양념을 천천히 섞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고춧가루가 손끝에 닿으며 아릿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맵고 짠 양념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천천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향기와 손의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험 해보셨나요? 언니 손맛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아무나 못 내는 맛이에요. 최 여사의 칭찬에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내 김치를 좋아할까요? 걱정이 좀 돼요. 최 여사는 손을 깨끗이 닦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음식은 진심으로 하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도 진심을 다 느낄 거예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김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마당엔 김치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배추는 절여지고 양념은 숙성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깊게 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 작은 김치 가게가 시장 한 귀퉁이에서 문을 열 것입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새롭게 시작할 용기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김치 잘 팔릴까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 아침, 저는 긴장한 채로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히 비추었고 공기에는 이슬의 싱그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깊은 숨을 쉬며 가슴 속에 두근거림을 가라앉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최 여사는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요. 가게 앞에 도착해 작은 현판을 내걸고 진열대에 김치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빨갛고 싱싱한 김치가 차례차례 진열되자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슬쩍 저희 가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바람은 상쾌했고 코끝에는 김치 양념의 짭짤하고 매콤한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첫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 어떤지 아시지요? 잠시 후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치를 바라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이 김치 새로 나왔어요. 한번 맛볼 수 있나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긴장했지만 밝은 미소로 작은 접시에 김치를 정성껏 담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막 담근 김치예요. 한번 맛보세요. 아주머니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가 그녀 입에 들어가는 순간 긴장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김치 맛이 참 좋네요. 너무 짜지도 않고 양념도 딱 맞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환해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김치를 주문했습니다. 한 통 포장해 주세요.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으면 좋겠어요. 제 첫 김치를 사가는 손님이라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김치를 포장하며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들러주세요. 손님이 가고 나자 최 여사는 제 등을 살짝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봤죠? 언니 손님들이 언니 김치를 얼마나 좋아할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곧 이어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 나이 지긋한 노부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김치를 맛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저희 아들이 김치 안 먹었는데 이건 잘 먹겠어요.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의 칭찬에 제 가슴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최 여사도 흐뭇한 얼굴로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 앞에 준비한 김치가 거의 다 팔려갔습니다. 첫날이라 양을 적게 준비했지만 이렇게 빨리 팔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 얼굴을 보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저희 가게에 와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맛있게 잘 담그셨네요. 앞으로 대박 나시겠어요. 그 따뜻한 말들이 저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깊은 숨을 쉬며 가슴 가득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제 작은 가게를 찾아주신 분들께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겠어요? 가게를 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김치를 준비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고 손님들의 밝은 인사와 미소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 손님이 가게 앞에서
김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여기가 SNS에서 말한 그 가게 맞지? 좀 옛날식이고 위생도 별로라던데. 그 말이 가슴을 콕 찌르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제가 들을까봐 조심스러워했지만 작은 가게의 특성상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애가 사진 올리면서 엄청 별로라고 했어. 솔직히 나도 좀 별로인 것 같긴 해.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스했던 오후의 햇살마저 낯설고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싸늘한 바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안 좋게 평가하는 걸 들었을 때 그 느낌 아시지요? 두 손님은 곧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자신감과 기쁨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내 김치가 그렇게 별로였나? 혼잣말이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불안과 걱정이 마음속을 빠르게 채워갔습니다. 작은 가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위생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맛이 젊은 사람들에게 맞지 않았던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최 여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우리 김치가 별로라고 했대요. SNS에서 별로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최 여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이내 밝은 미소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언니, 그런 얘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고 괜히 별말 다 하는 게 SNS잖아요. 그녀의 위로에도 제 마음속 깊은 불안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여러분 한 번 들은 부정적인 말이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험 있으시지요?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불을 켜니 작은 공간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에는 희미한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김치를 비난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어쩌면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는지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저 참 약한 사람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 일찍 문을 닫고 최 여사와 함께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제 마음도 조금은 풀리고 싶었습니다. 목욕탕 안은 김이 자욱했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을 감싸자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며칠 표정이 계속 어두워 보여요. 최 여사가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젊은 손님들이 우리 김치를 SNS에 올렸다네요. 위생이 별로라며. 별로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이 손끝을 스치며 파르르 떨리는 감촉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제 말을 듣더니
물을 한 움큼 떠서 어깨에 뿌려 주었습니다. 물방울이 뜨겁게 어깨를 때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언니, 그거 그냥 흘려보내세요. 세상에 사람 입이 얼마나 많은데요. 언니, 김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손님들 훨씬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수증기를 잡아보려 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김처럼 제 마음도 아직 흔들리고 있었지만 최 여사의 말이 점점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가 마음을 지탱해 준 적 있으신가요? 최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김치는 내 평생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예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SNS에 떠도는 말보다 직접 와서 먹고 웃는 손님 얼굴을 믿으세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떠나고 싶었던 충동 대신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다짐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여사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목욕탕을 나와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골목길의 전통 한옥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치 그 반짝임이 제 마음속 새 희망 같다고 느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자 김치 냉장고에 낮은 모터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향이 코끝을 스치며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보다 내 마음속 진심이 더 크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뜨거운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제 김치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흔들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지. 혼잣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울림이 제 가슴을 두드리며 새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림을 지나 다시 일어서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겠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시장 전체에 따스한 햇살이 퍼졌고 배추를 씻는 물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 앞에 김치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갑자기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제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전주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PD 강미라라고 합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해져 손에 묻은 양념을 앞치마로 황급히 닦았습니다. 아, 예, 물론이지요. 근데 방송국에서 무슨 일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라 PD는 친절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지역 전통시장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에요. 얼마 전에 어머님 김치가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숨은 맛집 방송, 이런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레 방송 출연을 제안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님 김치가 손님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희가 짧게 인터뷰와 촬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생각이 너무나 낯설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라 PD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런 게 처음이라. 미라 PD는 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의 진심과 정성이 담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어요. 어머님의 손맛을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의 붉은 빛을 내려다보니 지난날 제게 상처를 주었던 차가운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작은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기회가 제 김치와 저 자신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송 같은 걸 할 줄 모르지만 그냥 제 모습을 그대로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미라 PD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양념이 묻어있는 작은 손수건과 남편의 낡은 김장 노트가 그녀의 눈에 띈 듯했습니다. 어머님, 이 노트는 뭐예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머뭇거리며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라 PD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귀한 물건이네요. 어머님 방송에서도 이 노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낡은 노트와 김치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이자 제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 괜찮을까요? 촬영 당일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장비들이 가게 앞에 설치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저의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언니의 진심이 화면에 잘 담길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윽고 미라 PD가 밝은 미소로 카메라 뒤에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카메라의 작은 빨간 불빛이 켜지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 미라 PD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곳에서 김치를 만드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부터 김장을 좋아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김장을 귀찮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특히 남편이 떠난 뒤엔 더욱 그렇지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감정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낼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을 떠난 말들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낼 때 가슴이 아려오는 걸 느껴보셨나요? 미라 PD는 따뜻한 눈빛으로 다시 질문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에 놓인 그 낡은 노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김장 노트를 살며시 집어들자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가슴 깊이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긴 김장 노트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집 김장 비법을 하나하나 적어 놓은 거지요.
저는 노트를 펼쳐 카메라 앞으로 살짝 내밀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손글씨가 화면에 선명히 비춰지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흐를까봐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이 김장 노트를 우리 가족의 보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걸 펼쳐보곤 해요. 그러면 마치 남편이 곁에서 응원해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졌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미라 PD와 스태프들도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촬영 현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물건 하나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미라 PD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제 김치가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가게에서 만든 김치가 누군가의 밥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자 가슴속 긴장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멋졌어요. 언니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이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록 떨리고 긴장했지만 저의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까요?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겠어요? 방송 촬영 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손님들도 늘었고 방송에 대한 기대감도 컸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낯익은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재호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호의 방문에 제 마음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재호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재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가게 내부를 천천히 훑으며 낯선 곳을 바라보듯 무심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엔 미묘한 비난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김치 가게를 작게 열었어.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방송까지 나가서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집안 망신이나 당하게. 그의 차가운 말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히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망신을 주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삶을 다시 찾고 싶어서. 하지만 재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살던 아파트까지 팔고 연락도 없이 여기 와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재호는 가게 안쪽을 다시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원이 친정에서도 엄마가 이런 곳에서 김치 판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얼굴을 어떻게 들겠냐고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숙이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또 다시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자존심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발 방송 출연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면 안 돼요. 그의 말에는 부탁이라기보단 차가운 명령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엔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윽고 재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줄 몰랐네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호가 떠난 뒤에도 저는 가게 안에서 한참 동안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최 여사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 이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오늘 재호와 있었던 일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호가 방송에 나가지 말래요. 집안 망신이라고 내가 잘못한 걸까요? 최 여사는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자식이라고 다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최 여사는 깊은 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나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언니의 인생이에요.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울컥 차올랐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이번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최 여사 말이 맞아요. 지금껏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방송도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 스스로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아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참 속상하네요. 최 여사는 가볍게 제 등을 토닥이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재호 씨도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언니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숙이 닿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확신이 서서히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응원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지요? 그래요, 최 여사. 나 이제 내 길을 확실히 가야겠어요. 방송도 그대로 나갈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죠. 제 목소리에 조금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밝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잘 결정했어요. 방송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언니의 진심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김치 냉장고 위에 놓인 남편의 낡은 김장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손글씨가 따스하게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다고 힘을 내라고 말해주는 듯 했지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방송이 나가는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벽시계를 바라보았지요.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여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방송 보려면 역시 간식이 있어야죠. 그녀의 웃음 덕분에 긴장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아직 다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곧 제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하니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언니 얼굴에 긴장한 거 다 보여요. 편하게 해요. 응. 최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잠시 검게 변하더니 곧 익숙한 시장 풍경과 제 가게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방송 속 제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장의 활기찬 모습과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미라 PD의 목소리가 차분히 화면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작은 김치가게에서 만난 윤순자 어머님은 특별한 비법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나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 속 저는 조심스레 김장 노트를 펼쳐 보이며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언니 화면에서도 언니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정말 잘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감과 떨림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시장 손님들이 인터뷰하는 모습도 비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화면 속에서 활짝 웃으며 저의 김치를 칭찬했습니다. 윤순자 어머님 김치는 다른 곳과 달리 정말 특별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이랍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지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방송을 보고 바로 전화를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방송 정말 잘 나와요. 앞으로 손님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에 저의 긴장된 마음도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방송이 끝나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소파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최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앞으로 정말 잘 될 거예요. 내가 장담해요.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에 비로소 제 마음이 진정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김치를 통해 제 진심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본 분들도 제 마음을 느껴주셨을까요? 방송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이미 여러 명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이지요. 시장의 활기찬 소음과
손님들의 기대감이 가게 전체를 밟고 생기 넘치게 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방송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치 좀 주세요. 첫 손님의 밝은 목소리가 제 긴장감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손님들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에서 본 김치를 맛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느라 허리와 다리가 아팠지만 손님들이 김치를 맛보며 지어주는 미소 덕에 피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와서 김치를 맛본 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송에서 본 것보다 더 맛있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김치를 맛있다고 먹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벅찬 감동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가 김치를 먹으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김치가 어린아이 입맛에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참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점심 무렵 가게 앞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최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음료수 2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뭘 했어요. 언니 김치는 반드시 손님들이 알아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제 등을 다독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건넨 음료수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한 음료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하루의 긴장과 피로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 여사,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한 덕분이죠.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오후가 되어 다시 손님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갔지만 손님들이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피곤함보다 보람과 행복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방송을 보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한 중년 부부의 진심 어린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정성껏 만들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작은 소파에 앉으니 하루의 피로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마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삶이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러분 바쁘고 고단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행복함 다들 느껴보셨지요. 김치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선택한 길을 걸으며 사람들과 더 많은 행복을 나누겠다고요. 이 작은 가게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 가게에서 더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겠지요. 며칠 후 오전 장사가 끝날 무렵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순자 어머님 맞으신가요? 저는 참맛식품이라는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 김영호라고 합니다. 어머님 김치를 방송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뜻밖의 전화에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아, 예. 제가 윤순자인데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의 김치가 저희 회사가 찾던 맛과 이미지에 딱 맞아서요. 어머님의 김치를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소박하게 김치를 담그며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큰 회사와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큰 기회 앞에서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큰 회사랑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제 망설임에도 김영호 씨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 천천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통화를 마친 후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만 바라보았습니다. 꿈처럼 느껴지는 제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김치를 대량 생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정성껏 만든 김치를 손님들에게 직접 건네며 주고받던 따뜻한 정이 대량 생산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오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가방에서 김장 노트를 꺼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흐릿하게 남은 남편의 손글씨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내 김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혼잣말이지만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트 속에 담긴 우리 가족만의 김치 비법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트에 담긴 우리 가족만의 따뜻한 기억과 정성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그때 마당 문이 열리며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고민 어린 표정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또 무슨 걱정이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최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언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말이 저를 다시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더 신중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제안을 제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더 좋은 걸까요?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저는 참맛식품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건물은 제게 낯설고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입구에 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긴장으로 손이 조금 떨렸지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니 김영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김치를 담은 작은 접시와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김영호 씨는 밝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머님의 김치 맛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김치가 담긴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김치는 제 손끝에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졌던 그 김치와는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떠난 김치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호 씨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내밀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저희가 어머님의 비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익도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수익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더 소중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김영호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 김치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담그며 사람들과 나누는 정성과 이야기가 전부거든요. 김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희와 협력하시면 그런 이야기도 함께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의 김장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새겨진 남편의 손글씨, 우리 가족의 추억과 전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저는 손을 모아 가슴 위에 놓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김치를 그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과 주고받는 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김영호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진심을 존경합니다. 만약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사 건물을 나와 따뜻한 햇살 아래를 걸으며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큰 수익과 명예를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큰 기회를 놓치는 것도 용기 있는 결정이겠지요. 그날은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이 시장 골목을 촉촉하게 적시며 손님들의 발길도 평소보다 뜸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빗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그때 가게 앞에서 우산을 접으며 다가오는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며느리 혜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우산을 접어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혜원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예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에 보여줬던 냉담하고 자신만만한 모습 대신 무언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방송이랑 소식 들었어요. 가게가 정말 잘 되신다고 정말 축하드려요. 그녀의 어색한 말투 속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너 무슨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니? 표정이 좀. 혜원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치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행동한 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혜원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도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에서 천천히 퍼지는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혜원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김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솔직히 맛은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풀어 플라스틱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뚜껑 아래로 붉은 김치가 보였습니다. 혜원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니 그녀도 많이 긴장한 듯 했습니다. 네가 김치를 담갔다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얼굴을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영상 보면서 혼자 따라해 봤어요. 처음 해본 거라 많이 서툴겠지만 어머님이 한번 드셔봐 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그녀가 내민 김치를 받아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듯 낯선 양념 냄새가 코끝을 살짝 자극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어색하고 낯설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혜원은 제 반응을 조심스레 살피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원아, 고맙구나. 내가 네 마음 잘 알겠어. 정말 기쁘고 고맙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어요? 저는 혜원을 가게 안쪽 작은 탁자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녀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 들려오는 비 소리만이 부드럽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네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제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나오도록 노력했습니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러워요. 저희 요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며 마음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재호 씨가 다니던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구조 조정도 많았고 재호 씨도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썼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님께 그렇게 심하게 대한 것도 지금은 정말 후회되고 죄송해요. 혜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찌릿하며 아파왔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아픈 거겠죠. 어머님이 방송에 나가시고 가게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셨는데 저희는 어리석게도 어머님을 원망만 했으니까요. 혜원의 눈가에 눈물이 조금씩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우리의 거리도 한결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혜원아, 나도 너희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고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더 아프구나. 제 말을 듣고 혜원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게 서로 마음을 헤아려줘야 한다는 걸요. 혜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갈등이 이 순간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주는 평화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혜원아,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자꾸나. 너희 부부가 힘들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도울 테니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말이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정한 후회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님을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듯 조금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함께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시작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혜원이가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는 줄곧 재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이 앞섰지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천천히 재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긴장감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은 재호의 목소리는 뜻밖의 작고 힘없어 들렸습니다. 엄마.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호야, 엄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작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겠니? 엄마가 너랑 꼭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 재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전주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벼운 봄비가 유리창 위로 흘러내리며 지난날의 슬픔을 조금씩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재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진심 어린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깬 것은 재호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재호야. 나도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어. 너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재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혜원이랑 저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께 상처만 줬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눈 녹듯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그동안 이곳에서 김치를 팔면서 다시 삶의 기쁨을 찾았단다. 그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었어. 재호는 그제야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이가 엄마 만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김치를 직접 배웠다면서.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농담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네가 어릴 때 그랬잖니.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마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단다. 재호는 제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호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찾기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저는 재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란다. 엄마도 이 나이에 그렇게 했잖니. 제 말을 듣고 재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금씩 자신감과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살게요. 엄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다시 시작하는 게 이렇게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카페 창밖으로 비가 잦아들고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호야, 혜원이랑 언제든 전주에 와. 엄마가 김치도 가르쳐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재호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부터라도 저희 자주 올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함께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 위로 살짝 떨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다시 밝아지고 우리 가족의 마음이 조금씩 다시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 이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요. 여러분, 가족의 화해는 이렇게 힘든 만큼 더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새로 이사한 작은 집의 마당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지요. 며칠 전부터 재료를 준비하며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특히 이번 김장은 특별했습니다. 최 여사뿐 아니라 아들 재호와 며느리 혜원도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마당엔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절인 배추에서 떨어지는 소금물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반짝였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냄새가 어우러져 집 전체를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도착해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김장 진짜 기대돼요.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모이는 거네요. 그녀의 말에 제 얼굴도 환히 밝아졌습니다. 곧이어 재호와 혜원이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재호는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혜원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김장하는 법
오늘 꼭 제대로 배울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투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잘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우리는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 한쪽에 둘러앉았습니다. 커다란 양푼에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을 넣고 정성스럽게 버무리자 진한 양념 향기가 퍼졌습니다. 혜원이도 조심스레 손을 넣어 양념을 버무리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재밌네요.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호는 능숙하게 절인 배추를 옮기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랑 김장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몰래 김치 속만 빼먹다가 혼났었잖아요. 그의 말을 듣자 옛 기억이 떠올라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랬지. 그때 너 엄청 혼났는데 이제는 김장 속도 넣을 줄 알게 됐구나.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 뭉쳐있던 작은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요? 김장이 끝나갈 무렵 혜원이 손에 묻은 양념을 씻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어머니 김치를 무시했던 게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김치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정성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혜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원아, 깨달았으면 된 거지. 엄마도 너희랑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단다. 혜원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 있던 최 여사가 분위기를 밝게 띄우며 웃었습니다. 자, 다들 너무 감상적이에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웃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마당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김장 속을 버무리는 손놀림은 바빠졌지만 마음만큼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김장이 모두 끝난 후 우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뜨끈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두가 밝게 웃으며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저희가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요. 혜원도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언제든 엄마 집에 놀러 오렴. 해가 저물고 우리 모두는 함께 김치 냉장고 안에 담근 김치를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묵직한 김치통을 하나씩 넣으면서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추억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제 이 집 안에는 김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오해를 딛고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마주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이다 사연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기적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윤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